여기서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은 천안까지 가야 되니까 계속 채용 공고를 내고 있거든요. 지원자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못 가요. 큰 병원이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맨날 고통 속에서 진통제만 먹고 살죠.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만두면 그 다음 사람이 있을까? 지난달 19일 정부가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의료 정책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이슈에서 지역 의료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충남 서천군에 살고 있는 김예섭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올해 65세 김예섭 씨는 3년째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혈압에 당뇨도 있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봉투가 엄청 많네요, 어머님. 예. 이거는 이제 서울에서 처음에 먹었었는데 이제 또 추가로 와갖고 이거 이제 또 주시고 이 전용약 이제 좋다는 대로 간 거죠. 여기서 원래 약을 처음 받으셨다가 애 2달간 먹어도 아파서 안 낫고 병원이 하루에 2번 쫓아다녀도 안 낫는다. 그래서 서울까지 가신 거예요? 예. 그래도 이 병원 가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올해는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용산으로 가서 2개월에 한 번씩 서울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김예섭 씨. 매일 기록하는 가계부에는 서울로 진료를 다녀올 때의 지출 내역도 꼼꼼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병원 서울병원 간 거고 여기는 기차 이제 타고 가면서 뭐 택시도 타고 김밥도 사 먹고 여기서 이제 5시 반에 나가서 6시 기차를 타고 거기 가면은 9시 한 20분인가 용산역에 도착하면 또 이제 기차를 이제 경인선 옥수까지 가는 전철을 타고 옥수에서 또 내려가고 압구정동까지 가고 압구정에서 조금 이제 또 걸어서 병원 가면은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어떨 땐 자리 없이 그렇게 서서 올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땅바닥에 앉아서 올 때도 있고, 그 이제 오래 못 서 있으니까. 서 있기 힘드니까. 예. 그럼 막 그렇게 4-5시간씩 걸려서 서울 가시면 예. 진료 보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3분도 안 걸릴 거래요. 그냥 이렇게 손 한번 만져보고는 뭐 어떠셔요? 예, 선생님 이렇게 아팠어요. 그러면 예, 약을 조금 더 추가해 드릴게요. 이렇게 오면은 그만 그거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시골에 집에 오면은 어떨 때는 8시도 넘을 때도 있어요. 그냥 하루 그날은 그냥 기차에서 자고 기차에서 밥 먹고. 병원에 한 번 가려면 큰 마음 먹고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 김예섭 씨는 언제까지 이렇게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아직은 젊으니까 그냥 가지만 그 나이 잡수신 양반들은요 못 가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살아야지. 병원에 큰 병원이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는데 모셔다 못 줘요. 그래서 그냥 맨날 고통 속에서 진통제만 먹고 살죠. 아픈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이번엔 서천군의 홍원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으로 병원에 갈 일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가까운 곳에 큰 병원이 없어 불편이 크다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처음에는요 여기 의원을 댕겼는데 골치도 아프고 어지럽고 그냥 막 미식거리고 토해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병원이고 대학병원이를 가랴. 소선 병원이 가지 말고 대학병원으로 가라 해서 이제 우리 딸이 거기서 살아요. 신촌 병원 옆에서. 그러니까 가에다 연락했던가 가이가 이제 예약을 했더만. 그러더니
여기께가 종량에 하나 큰 놈이 있다고 그걸 제거를 해야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해갖고서는 이제 거기서 수시를 시작했죠. 그런 게 그런 병원이 가깝게 있으면 솔직히 죽을 사람도 조금 살을 수가 있어. 근데 너무 멀고 갑자기 뇌졸중 그런 걸로 쓰러지면 용코 없어. 큰 병원에 안 가면. 그건 쓰러지면 뭐 큰 병원이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가 큰 병원이가 있까? 조카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죽었어. 병원이 없어서 쓰러져서 죽었어. 그래서 참 안타까워. 병원만 가까면 우리가 필요하고 준데 병원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한 번이나 큰 병원이 가려면 자식들이 데리고 와서 데려가야 저들도 다 데키서 생활하고 있는데 오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 늦으면 병도 커서 참 병원이 못 가면 이래 돌아가신 사람 떼지 뭐 이런 데서 어떻게 봤어. 치료를 제대로 받았다면 막을 수 있는 사망률을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이 38.56명인 것에 비해 충남은 44.18명으로 더 높습니다. 그만큼 치료 시기와 의료의 진로이돼 서울보다 충남에서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병원은 사정이 어떨까요? 충남 서북부의 공공병원인 서산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센터에는 하루 평균 100여 명의 환자들이 방문하는데요. 교통사고를 비롯해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대동맥. 7월 17일.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 사진 다시 찍어보긴 할 텐데 예전에 아팠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대동맥 때랑? 네. 그래서 그거랑 많이 달라서요? 그때는 아프지도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그 사람 거기서 수액 맞고 오셨어요 혹시? 아니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좀 맞아보고. 지금 보신 분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신 거세요? 기저질환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뭐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으신데 그래서 이제 아프실 수 있었을 때 통증 조절하고 검사하면서 좀 지켜봤다가 필요하면 이제 CT도 다시 찍어보긴 할 건데요. 여기서 오고 나서 느낀 거는 접수되는 환자를 봐도 80세 이상 노인이 진짜 고령, 초고령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은 천안까지 가야 되니까 어쨌든 여기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119 대원도 여기 근처 서선태안 당진까지로 해서 이 정도 규모가 거의 없고 당진 종합병원 하나 있지만 중증교통 외상 그리고 뭐 심정지 이런 환자들을 다 거의 열로 오거든요. 그 같은 규모로 비교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많으면 한 건, 한 달에 한 건. 요 정도인데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하면은 하루에도 4개 할 수 있고 여기 중증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중증도는 너무 높은데 이제 그래서 응급실은 활성화가 되는데 뭐 이제 그만큼 백업이 안 되니까 다 환자가 다시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많은데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역별 인구 1000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사수를 비교해보면 서울이 1.59명으로 충남 0.49명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아과 선생님 말고도 응급의학과 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과를 포함해서 계속 채용 공고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저희 과는 9월부터도 공고를 올리고 있는데 지원자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한 분 더 퇴사할 예정이셔서 지금 결혼이 총 2명이 될 예정인데 지금 오시고 싶어 하시는 지원자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한 분도 이게 연락 오신 분이 없으시죠? 네,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이비인후과가 지금 없어졌고 그리고 성형외과가 공보의 선생님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없어졌고 그 사람을 구할 때 결국은 로딩을 줄이는 거랑 페이를 올리는 거 두 가지밖에는 없어가지고 결국 페이를 올리면 사람이 구해지기는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저희 아시겠지만 통증 클리닉 이런 거 뭐 미용 이런 거 하면 사실 훨씬 더 쾌적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술 먹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밤에도 안 해도 되고 훨씬 뭐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여기 와서 힘들게
이 정도 페이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이런 데는 아무래도 지원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현재 서산의료원에서는 16개의 진료 과목을 운영 중이고 기존에 운영했던 이비인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성형외과는 의료진이 없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병원이 있는 대전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제작진은 1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에서 수술과 통원 치료를 받아온 양길성 씨를 만났습니다. 저희가 저희 친정 엄마도 이제 유방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지역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당장 이제 서울로 가라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됐어요. 그때부터 서울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전과 서울을 오가는 것이 양길성 씨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 SRT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타는 거는 뭐 1시간 정도 되는데 그게 그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지역에서 그만큼 서울 올라가는 사람이 많고 차에서 딱 내렸을 때 그 병원 가는 그 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서울로 다니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버스가 꽉 찰 정도로 그 병원을 실어 나르니까 얘기 들어보면 울산, 뭐 부산 이런 데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서울로 병원을 다니는구나 이런 거는 진짜 제가 아프고 나서 처음 알았어요. 지역의 환자들이 서울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상황에 대해 지역의 의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25년이 넘게 지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김정구 교수는 지역의 의료 현실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뭐 중증 질환이라고 하는 이제 힘들고 어렵게 이제 진단이 되거나 아니면 환자들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암 질환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소위 몇 개 병원에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그 몰린다는 얘기는 뭐 치료 성적이 좋고 만족한다는 얘기도 되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인 여건을 극복을 하면서 거기를 찾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생기는 불편감, 경제적인 비용의 추가됨, 또 사회 경제적으로 또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큰 거죠. 이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것보다 수도권이 그쪽에서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 인구가 서울이 많기 때문에 개원을 하기에도 괜찮고 대학병원에 남기에도 더 연구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서울을 좀 더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있어야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 인프라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방보다는 도시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환자도 의사도 병원도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 의료의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증 질환을 담당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45곳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2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대전의 경우 1곳, 충남에는 2곳뿐입니다. 제작진이 만난 이면정 교수는 지역 의료 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병원에는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만두면 그 다음 사람이 있을까? 이보다 더 나빠진다면 어쨌든 감기 환자, 뭐 외래 장염, 뭐 외래에서 링겔 맞고 좋아질 정도가 아니면 전부 다 서울로 가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제 보건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거고 사실 예전에 의식주 하면 의가 옷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의료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제 나라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상황. 벼랑 끝에 있는 지역의 의료 체계를 해결하려면 지자체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잘 되어 있고 역할도 크고 그러면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 어떤 이런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을 이제 의사를 키워내는 것부터 해서 이 병원이 운영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자원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아무것도 의무화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저희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안을 내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기보다는 그 잠깐의 어떤 뭐 반짝하는 그런 아이디어일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오래 갈 것인가? 뭐 삶의 질,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좀 복합을 하면서 또 지방 재정, 또 지역에 있는 인구 분포 특히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조금 다각도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예섭 씨가 집 근처에 있는 약국을 찾았습니다. 파스 하나 주세요. 4,000원이요? 네, 수고하셔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아프니까 서울까지는 못 가고 파스 사러 왔어요. 다 대도시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골에도 이렇게 좋은 병원들이 있으면은 우리네 아픈 사람들이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위협받는 상황. 지역 의료의 현실은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요? 지역의 의료 공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문제가 점점 커졌고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지역의 의료인들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의사들이 지역에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료계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료의 격차를 좁혀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사는 지역은 다를 수 있지만 누릴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의료 격차가 커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지역의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지역의 의료 현장을 들여다보고 의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산마다 낙엽이 지고 들판에는 수확하고 남은 잔가지들이 많아 자칫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화재가 나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모든 마을이 폐허가 되면서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그걸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사는 내 고장은 적은 힘이나마 지난대나 감시원을 지원해서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세종시 연동면에서 산불 감시원으로 일하고 있는 심영길입니다. 이게 한 자국이 지금 칭강털에서부터 펼삽초 우회까지 한 자국이 2018년도에 여기서 화재가 나가지고 어르신께서 한 분 사망을 하신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을 하시다가 바람 부는 방향에 의해서 부시가 날려가지고 산에 옮겨 붙으니까 어르신이 당한 나머지에
이제 불을 끄려고 그러다가 저 밑에 뚝으로 떨어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인력에 실려가셔가지고 이틀 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잘 안 나온다. 저기서 영상하고 감시원들 영상을 여기다 하나 띄워봐. 지금 현장에 그 영농 부산물이나 콩대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인접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별로 없대? 네, 그쪽 위주로 일단 모니터링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소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니까 그런 쪽에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단속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분들이 그 위치 포스트 이동해 가면서 당장 뭐 감시 활동 하는데 그래도 산악지역 연접지 쪽으로 가능한 한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감시원들이 배치해서 운영하고 올 수 있도록 세종시하고도 협조도 좀 하시고. 예,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산불로 인한 피해는 한 550건 정도가 산불이 발생을 했고 한 5,000헥타, 축구장 한 7,100개 정도가 산불로 피해를 받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조 8천억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낙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 있어서 실제 낙엽들만 이렇게 타는 지표화 산불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보통 특히 그 화렵수 낙엽들은 보통 침엽수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불이 이렇게 수관화처럼 큰 불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인화가 쉽게 되고 속도가 빠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나무가 자라서 푸른 숲이 되려면 한평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푸른 숲, 그 사람의 실적은 산불 예방입니다. 세종특별 적시시 산불 방지 대책본부에서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농산물, 부산물을 많이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골이라 산하고 근접해 있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태워두거나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그런 것에서 산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이제 목격하게 되면은 여기 단말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말기를 켜가지고 이런 4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불 신고를 해주면은 산림청으로 직접 연락이 되면서 119가 동시에 다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출동을 하고 산림청도 출동을 하고 119가 같이 합심해서 공동으로 해서 진화를 하죠. 지금 저기 가을철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산불 조심 저기 근무를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쓰레기나 논둑 엄마 나서 태우시면 안 돼요? 그 이제 수확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깡통에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거 사다 놓고 그냥 태웠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셔요? 지금은 그냥 갖다 내비 다 가져가시잖아. 그래도 이제 불 놀 것도 우리가 좀 조심도 하게 되고 또 어디 연기나면 그냥 바로바로 쫓아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뭐. 묶어서 버리시면 되고 이제 안 되고 내가 놓으면 내가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화재가 나면은 거의 뭐 여기는 번지수가 내판리부터 합강리, 문주리, 노송리 이런 다 있는데 거의 번지수만 뭐 들어도 어느 지점인가 아니면 마을 이름만 되면은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제가 가지고 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 연기의 방향에 따라서 어느 동네가 불을 피우는지 그걸 일단 그를 판단해가지고 그 동네 이동하면서 연기도 농작물 폐기물 태우는 거하고는 색깔이부터가 다르요. 폐기물은 검게 올라가는데 농작물 폐기물은 하얀 연기처럼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더만요.
모든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화재 발생 원인을 행동조차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저희 보람이고, 홍보활동과 개정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협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사는 연동면에는 화재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산불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잿더미로 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산불 피해 지역을 원래 상태로 돌리려면 20년에서 30년, 토양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100년이 넘는 긴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가을철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의 실화가 가장 많고 농산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행위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부주의로 던져진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고 소중한 살림은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시사인 대수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